어제 갑자기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막 얼굴이랑 이런 데가 잘, 원래도 뭐 그렇게 뭐 신경 쓰는 얼굴은 아니지만 지금 막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병원 가서 약 받아왔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냐면,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네. 내가 나에 대한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에 짬내서 왔어요. 지금 와, 냉이가 다 꽃이 폈어. 너무 예뻐요. 진짜로 사람들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길 이 냉이도 이렇게 꽃을 피고 이렇게 예쁜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많을 건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우니까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말이 삼천포로 샜는데, 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누구나 다 자기 얘기는 뭐 소설로 쓰면 뭐 10권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 얘기니까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텐데, 아주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엄마는 13살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새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할머니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그 부재함, 그걸 느끼면서 이제 자라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컸죠. 그런 자기를 돌봐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아빠랑 결혼한 것 같은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엄마가 이제 어리니까 아빠가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를 이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제 착각이었던 거지.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착각 많이 하잖아요. 나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제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 알고 결혼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거는 그냥 나만의 착각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아빠는 6.25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남매의 막내였어요. 10남매의 막내로 친할머니가 혼자 키웠는데, 약간 형제간에 뭐 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막내인 아빠는 학교도 많이 못 나오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그러긴 했지만 막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여력이 없었는지 할머니가 썩 그렇게 좋은 양육을 뭐 해주시지 못했지. 옛날엔 많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어쨌건 서로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가족을 어떻게 꾸리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결혼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엔 많이 그랬으니까, 전쟁 후이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게 그냥 누구나 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빠는 의처증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아빠한테 받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을 자식한테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나였지. 내가 첫째 딸이기도 하고 내가 생겨서 결혼을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강했고, 엄마가 여자로서 못 이룬 것들을 나한테 그거를 되게 많이 원했는데, 나도 또한 이제 엄마 아빠가 힘겨루게 하는 그 안에서, 그 엮이는 가족 안에서 내가 이제 힘없는 아이인데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막 부모님의 그런 거를 막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외로워서. 내 가족을 내가 꾸리면 난 좀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역시 나도 착각이었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나도 이제 엄마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결혼을 25살에 결혼을 해서 한 10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까지도 사실 되게 잘 몰랐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혼할 때는 사람이라는 거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원가족하고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부모님이 내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기보다는
네 맘대로 이혼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이혼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였거든요. 아이를 내가 지키려고. 근데 아이를 키워서 내가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네가 힘들다. 근데 내가 괜찮다는데 아이를 미워하고 막 애를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이에서도 힘들었고, 그 또 우리 애가 ADHD 이제 상황 때 이혼할 그 당시에 ADHD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ADHD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애는 약간 그 대인관계 사회성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돼. 뒷마무리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고, 그래도 사회성은 이제 그러니까 사회성은 좋은데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데 학교 생활하는 내내 참 힘들었어요. 애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계속 왕따 당했지.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폭력도 당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내가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이자 엄마이자 아이의 친구이자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뭐 여러 가지가 다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든 거를 과정을 겪으면서 우울증도 심했고 불면증도 심했고, 진짜로 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 막 해가지고 우울증 약도 먹고 불면증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아이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왜 그런가에 찾아보려고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해가지고 뭐 놀이치료, 심리치료 이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미술치료사도 사실 됐고, 미술치료를 주 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술치료도 그래서 하고 있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겪은 것에 대한 내가 가진 통찰이 생긴 거예요. 겪으면서 이제 뭐랄까 소화시켜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화시켜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통찰이 생긴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또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으면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러고 욕할까봐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뭐 누가 내 얘기를 얼마나 관심 있게 처음에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누군가는 내 얘기가 마음속에 닿아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했지만 그 과정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지금 그 ADHD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일본 미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고3 때 그걸 준비하는데, 지금 저희 애가 21살인데 내 나이가 다 나왔네. 고3 때 그거 하다가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뭐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키웠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포기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유 배달도 하고 거의 그렇게 1년을 아이를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아이가 또 승복을 못하겠다, 자기가 떨어진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겠다 그래서 작년에 재수를 했고, 재수도 사실 1년 내내 한 건 아니고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대학에 붙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15일 날 원하는 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붙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비자가 안 나와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은 사람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를 통해서 마음에 위로 한 자락 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전달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레르기 때문에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점심시간도 끝나가는 것 같고 슬프네요. 그러면 날씨 좋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날 만날게요. 안녕.